가령 김상조 위원장 지금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을 반대하는 것은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이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재벌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려는 그런 취지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발목 잡으면서 국민들에게 마치 반대를 위한 반대. 저 보수 정당들은 국정공백 이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해서 생긴 이 국정공백의 오히려 연장을 위해서 몸부림치구나. 국민들은 그렇게 보죠.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리고 이 인사청문회 이후에 적폐청산위원회 이 국면을 두려워해서 저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금 국민들 90% 잘한다고 지지를 받는데 문재인 대통령 저 반복을 잡구나. 지금은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과거에 대한 적폐를 청산하는 이 일을 빨리 지금 서둘러야 되는 거죠. 바람 불 때 연날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김 대표님이 나서셔서. 예, 안민석 의원님 말씀 저도 존중합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적인 인사나 또 그 인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계획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박수받아서 박수받고 또 존중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위장 전입을 비롯한 그런 의혹이라든지 특히 이런 청문회 과정에서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면서 이런 내용들은 국민 정서상으로도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받아들였어요, 국민들이, 여론이.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공장장님. 예. 국민 여론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이 청문회 과정 이 절차를 또 우습게 받아 넘기는 그것도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절차를 받아들였죠, 다. 절차를 받아들이고 나서 국민 여론이 괜찮다고 여론조사상으로는 판정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야당도 동의하지는 않지만 국민 여론이 그렇다면 대통령이 합법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장장님 대통령께서 국민 여론과 지지가 지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 정치를 통해서 정권이 직접 전국의 이니시티브를 주도하면서 특히 막 이런 국회 헌법에서 보장된 이런 청문회 그러니까 공직자들 이런 검증제도 이 자체를 갖다 우습게 여겨버리면은 큰 할을 부르는 거예요. 박근혜 정권이 왜 처음부터 이게 불통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는 저항적 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결론은 국민들로부터 벌어진 거예요. 조금 전에 김성태 의원님께서 위장전입 말씀하셨는데요. 네. 최근에 우리 여야 의원들 한 10분 정도가 모여서 뭐 수다 아닌 수다 뜨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요. 딱 한 사람만 빼놓고 전부 다 위장전입을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가 머무든 게 나무른다고. 자, 안민석 의원님. 자, 요 부분은 정확하게 합시다. 이 방송 이후에 뭐 어떤 형식으로 뭐 신상을 털기 좋습니다만은 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두 자식 키우면서 딸의 우리 지역에서 내가 한 번도 위장 전입한 사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의원들을 모아가지고 한 명만 제외하고 그 의원이 누군지 모르지만 9명의 의원들이 그럼 다 자식들 키우면서 위장 전입하고 그걸 기정사실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는 틀렸지만은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위장 전입을 대부분 다 했어요. 그건 의원들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하는데요. 왜 했느냐가 문제죠. 왜 했는지를 그걸 문제를 삼아서 이것은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봐야 될 문제고요. 어쨌거나 물론 이제 하자가 있는 후보는 당연히 검증되고 걸러져야죠. 그런데 안민석 의원님 저 북만산청에 한번 가보세요. 북만산청에 가면 이유 없는 죽음이 단 하나라도 있는가 한번 보세요. 다 이유 있는 죽음이죠. 예? 근데 이 지금 역대 그러면 30명의 장관이나 총리 후보자들이 이 낙마한 것은 다 이런저런 이유예요. 30명이 낙마하지 않고 3명이 낙마했습니다. 아닙니다. 역대 보면요. 예. 역대 이 낙마한 그러니까 MB 정권부터 해가지고 쭉 역대 정권들이 2000년 이후에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고위 공직자이 30명이에요. 3명입니다. 아닙니다. 2000년 이후 인사청문회 나온 30명이 부동산 투기 14건, 위장전입 8건, 세금 탈루 8건, 논문 표절 5건, 경력 논란
세 건 이렇게 해서 30건이에요. 그런데 공장장은 어디서 보시고 3건이라고 그래요. 그 의원님. 근데 지금은 국정공백의 이 책임이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 의원님들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공백을 빨리 좀 메우려고 그렇게 협력하는 게 그게 상식적이고 정치 도입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저지르는 국정공백 이것을 시간을 끌고 연장하려고 과거에 이야기하시고 그거는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김성태 의원님이 그쪽 의원님들 잘 좀 설득하세요. 네, 저도 안 의원님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직자를 검증하고 또 정부 여당의 독주를 견제 비판하는 것은 야당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도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국회를 찾아오셔가지고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국회 대국민 호소를 했어요. 막 그런 대통령 시정연설 때 뭐 이렇게 피켓 시위 같은 행위 이런 부분은 사실상 피켓 시위 원조는 민주당 아닙니까? 그런 구태한 전유물을 또 지금 야당이 됐다고 해가지고 그런 방식을 써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이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대통령이 국회까지 오셔서 설득 직접 하시고 또 그저께 상임위원장들 청와대 초대해서 이렇게 부탁하고 설득하셨으면은 더 이상 대통령이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거는 정말 발목 잡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빨리 이거 인사 매듭 짓고 부정부패 이 척결하는데 적폐청산 국민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솔직히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이명박 대통령 비리 수사하는 거 이거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앞으로 적폐청산을 위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서 할 일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도 한번 보십시다. 그런 적폐청산과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야 될 법무부 장관이 술자리에는 반드시 여성이 있어야 하며 없으면 장모라도 곁에 있어야 한다. 젊은 여자는 뭐 중간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당당하게 매춘으로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그 책 중에서 몇 줄 가지고 내용을 담은 이런 장관을 갖다 또 아무리 지금 현재 적폐청산이 시급하고 그 책 지금 말씀하신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읽거나 보셨어요? 읽어봤습니다. 상당한 부분. 그 책 제목이 뭡니까? 예? 남자란 무엇인가? 남자는 무엇으로 세상을 전체를 읽어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주 한 줄 한 줄만 떼어가지고 앞뒤 문맥은 생략하고 그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비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안경환 그분을 사실은 몇 년 전에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나오시라고 출마 권유 드리느라고 제가 만나 뵌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참 상대를 배려하고 예의를 갖춘 아주 꿋꿋한 선비 그리고 권력에 대한 사심이 없는 분 참 이러한 대한민국에 이런 학자가 있었구나. 참 인품도 훌륭하시고요. 그런 분 정도면 저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정치검찰을 국민검찰로 만드는 그런 분으로 저는 최적격자로 보거든요. 이런 분 말고 다른 분을 한번 추천 한번 해보세요. 안민석 의원님 말씀 대체로 존중합니다만은 지금 이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나 조대엽 지금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팬카페인 몬팬에서도 이분들 전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민석 의원님 말씀처럼 정말 앞으로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 비정규 문제 해결과 또 우리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부처 장관들입니까? 역대 가장 수준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될 그런 장관을 후보자를 여러분들이 좀 시간은 촉박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선택해야지 이런 분들을 그냥 밀어붙이겠다 그러면은 이게 문재인 정권이 꼭 성공해야 되는 정권이 과연 이게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가 계속 이어지겠냐 이런 우려를 가지는 거죠. 그리고 국정공백을 빨리 메워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국정공백을 지금 연장 한번 시켜보겠다는 것입니까? 국정공백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빨리 인사 공백을 빨리 메워줘서 그쪽에서 저질러 놓은 국정공백 정말 양심이 있으면은
앞장서서라도 이거 빨리 메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의원님, 다음 주에는 큰 틀에서 보세요, 큰 틀에서. 다음 주는 꼭 스튜디오 나와주시고요. 아무리 책 자꾸 팔려 나가시면은 코너 없어집니다. 아니, 책을 팔아야지 그 돈 가지고 독일을 지금 다시 가거든요. 저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의원님, 다른 요일 날 파시고요. 네. 그리고 김성태 의원님이 30명 얘기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서 낙마한 사람은 3명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예. 3명밖에 없고 역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사람 철회하거나 뭐 다른 이유가 생겨서 물러나거나 아니면 여론이 나빠서 낙마하거나 그렇게 끝까지 임명되지 않은 사람의 숫자가 30명. 그래서 뭐 김성태 형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후자인 것 같고 저는 이제 전자. 지금은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임명하느냐 마느냐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우에 낙마한 사람은 3명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이유로. 가령 김상조 위원장 지금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을 반대하는 것은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이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재벌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려는 그런 취지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발목 잡으면서 국민들에게 마치 반대를 위한 반대. 저 보수 정당들은 국정공백 이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해서 생긴 이 국정공백의 오히려 연장을 위해서 몸부림치구나. 국민들은 그렇게 보죠.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리고 이 인사청문회 이후에 적폐청산위원회 이 국면을 두려워해서 저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금 국민들 90% 잘한다고 지지를 받는데 문재인 대통령 최근에 우리 여야 의원들 한 10분 정도가 모여서 뭐 수다 아닌 수다 뜨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요. 딱 한 사람만 빼놓고 전부 다 위장진입들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가 머무든 게 나무른다고. 자, 안민석 의원님. 자, 요 부분은 정확하게 합시다. 이 방송 이후에 뭐 어떤 행식으로 뭐 신상을 털기 좋습니다만은 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두 자식 키우면서 딸의 우리 지역에서 내가 한 번도 위장전입한 사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의원들을 모아가지고 한 명만 제외하고 그 의원이 누군지 모르지만 9명의 의원들이 그럼 다 자식들 키우면서 위장전입하고 그걸 기정사실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는 틀렸지만은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위장전입을 대부분 다 했어요. 그건 의원들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하는데요. 왜 했느냐가 문제죠. 왜 했는지를 그걸 문제를 삼아서 이것은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봐야 될 문제고요. 어쨌거나 물론 이제 하자가 있는 후보는 당연히 검증되고 근로져야죠. 그런데 안민석 의원님, 저 북만산청에 한번 가보세요. 북만산청에 가면 이유 없는 죽음이 단 하나라도 있는가 한번 보세요. 다 이유 있는 죽음이죠. 예? 근데 이 지금 역대 그러면 30명의 장관이나 총리 후보자들이 이 낙마한 것은 다 이런저런 이유예요. 30명이 낙마하지 않고 3명이 낙마했습니다. 아닙니다. 역대 보면요. 역대 이 낙마한 그러니까 MB 정권부터 해가지고 쭉 역대 정권들이 2000년 이후에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고위공직자이 30명이에요. 3명입니다. 아닙니다. 2000년 이후 인사청문회 나온 30명이 부동산 투기 14건, 위장전입 8건, 세금 탈루 8건, 논문 표절 5건, 경력 논란 3건 이렇게 해서 30건이에요. 그런데 공장장은 어디서 보시고 3건을 그래요. 우습게 받아 넘기는 그것도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절차를 받아들였죠. 다. 절차를 받아들이고 나서 국민 여론이 괜찮다고 여론조사상으로는 판정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야당도 동의하지는 않지만 국민 여론이 그렇다면 대통령이 합법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장장님 대통령께서 국민 여론과 지지가 지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 정치를 통해서 정권이 직접 전국의 이니시티브를 주도하면서 특히 막 이런 국회 헌법에서 보장된 이런
청문회 그러니까 공직자들 이런 검증제도 이 자체를 갖다 우습게 여겨버리면은 큰 har를 부르는 거예요. 박근혜 정권이 왜 처음부터 이게 불통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는 저항적 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결론은 국민들로부터 벌어진 거예요. 조금 전에 김성태 의원님께서 위장전입 말씀하셨는데요. 네. 대통령 반북을 잤구나. 지금은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과거에 대한 적폐를 청산하는 이 일을 빨리 지금 서둘러야 되는 거죠. 바람 불 때 연날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김성태 의원님이 나서셔서. 예, 안민석 의원님 말씀 저도 존중합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적인 인사나 또 그 인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계획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박수받아서 박수받고 또 존중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위장 전입을 비롯한 그런 의혹이라든지 특히 이런 청문회 과정에서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면서 이런 내용들은 국민 정서상으로도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받아들였어요, 국민들이. 여론이.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공장장님. 예. 국민 여론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이 청문회 과정 이 절차를 또